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릴 때는 아무런 고민 없이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편해지고 대화가 어긋나고 만나기가 망설여지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이나 서로의 환경과 생각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기곤 하죠. 그런데 이런 변화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처한 환경과 경험 속에서 조금씩 변화하게 마련이고,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친구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도 아니면 점점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오디오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오랜 친구가 불편해지는 이유 10가지를 하나씩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문제를 나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불편함을 줄이고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시작해볼까요? 첫째, 가치관이 달라진다.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서로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다르게 쌓이게 되죠. 젊을 때는 같은 꿈을 꾸고 비슷한 목표를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삶에 대한 관점과 가치관이 변하게 마련입니다. 한때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같은 고민을 나누던 친구가 이제는 안정적인 삶을 원하면서 더 이상 무리한 도전을 하지 않으려 하고, 나는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불확실한 미래를 감수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워지죠. 예전에는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한마음이었던 친구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가지게 되고, 토론이 아니라 논쟁으로 번지면서 더 이상 이런 대화를 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는 한쪽은 절약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여전히 돈을 펑펑 쓰면서 소비를 즐길 때 서로의 경제관념이 충돌하면서 거리감이 생기기도 하죠. 이렇게 가치관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결이 달라지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불편함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친구와 꼭 모든 가치관을 공유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라고 해서 언제나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오히려 서로 다른 입장을 존중하면서 다양한 시각을 배울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대화가 설득이나 논쟁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이 될 수 있고,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좀 더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화 주제가 점점 줄어든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수다를 떨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할 이야기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학창 시절에는 같은 학교에서 겪은 일이나 선생님 이야기, 연애 이야기, 장래 희망 같은 공통의 주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대화의 공통 분모가 줄어들죠. 한 친구는 결혼을 하고 육아에 집중하면서 아이 이야기를 주로 하고 싶은데, 다른 친구는 여전히 자유로운 싱글 라이프를 즐기면서 여행과 취미 활동에 집중할 때 서로의 관심사가 너무 달라 대화가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된 친구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자영업을 하는 친구는 그런 이야기에 공감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업 관련된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 할 때도 있죠. 또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나 자녀, 교육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이 쏠리게 되는데, 아직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친구는 이런 이야기 자체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친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진심으로 들어주고 새로운 시각을 배운다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면 공통 분모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어질 수 있죠. 또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해보면서 새로운 공통 관심사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모두 해본 적 없는 취미를 함께 시작해보거나 관심 있는 강의를 같이 듣는다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날 수 있겠죠. 셋째, 생활 방식이 달라진다. 젊을 때는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서로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는 아침형 인간이 되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데, 다른 친구는 여전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야행성 생활을 유지할 때 만날 시간이 맞지 않아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은 주말이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조용한 휴식을 선호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여전히 활발한 모임과 파티를 즐길 때 서로의 생활 방식이 맞지 않아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운동과 식습관까지도 다르게 변할 수 있는데, 한 친구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
식단을 조절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만 다른 친구는 여전히 예전처럼 자유롭게 먹고 마시며 즐기고 싶을 때 함께 식사하는 일조차 조심스럽게 느껴질 수 있죠. 이럴 때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자신과 다르게 변하는 것을 인정하고 만남의 방식을 조금씩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밤늦게까지 만나기 힘들다면 점심이나 이른 저녁에 만나거나 서로 편한 시간대를 조정할 수도 있겠죠. 또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적절한 조율을 통해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겠죠. 넷째,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삶의 중심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가족, 직장, 건강, 재정 문제 등 다양한 요소들이 우선순위로 떠오르면서 친구 관계는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리곤 합니다. 한 친구는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고 다른 친구는 직장 생활에 치여 바쁘다 보면 예전처럼 아무 때나 만나 수다를 떨기는 어려워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관심사가 달라지고 중요한 가치들이 변하면서 상대방의 고민이 더 이상 공감되지 않을 때 대화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가령 한 친구는 커리어를 쌓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다른 친구는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서로가 공감대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한 친구는 여행을 다니며 인생을 즐기려 하지만 다른 친구는 집을 마련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가치관의 차이가 대화를 어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의 우선순위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바쁘다고 해서 상대를 서운해하지 말고 짧은 연락이라도 이어가는 노력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상대의 삶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전과 똑같이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지금의 현실에 맞춰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주 만나기 어렵다면 온라인 메시지나 전화로 짧게 안부를 묻거나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특별한 날을 정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친구 관계는 노력하는 만큼 유지되는 것이니까요. 다섯째, 경제적 차이가 커진다. 젊을 때는 비슷한 경제적 수준에서 출발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소득 수준이나 재정 상태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한 친구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반면 다른 친구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차이가 커질수록 만남이 불편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고급 레스토랑이나 해외여행을 자주 가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쪽은 그런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 함께하는 활동에 제약이 생길 때 서로 눈치를 보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는 한 친구는 여전히 소비를 즐기며 돈을 쓰지만 다른 친구는 노후 준비를 위해 철저한 재정 관리를 해야 할 때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 대화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에 맞춰 배려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는 돈이 관계를 좌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상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비용이 적게 드는 활동을 함께하거나 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가진 경제적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돈이 관계를 결정짓지 않도록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여섯째, 관계의 노력에 대한 균형이 깨진다. 친구 관계는 서로의 노력으로 유지되지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불균형이 생기면서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한 친구는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기를 원하지만 다른 친구는 점점 바빠지면서 연락을 소홀히 할 때 상대방은 서운함을 느낄 수 있죠. 또는 한쪽은 항상 먼저 약속을 잡고 노력하지만 다른 한쪽은 수동적으로 반응할 뿐이라면 관계가 점점 어긋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가 되면 결국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한쪽이 지쳐서 멀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지속되려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서로가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죠. 상대가 바쁘다면 억지로 만나려 하기보다는 짧은 메시지라도 주고받으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만남이 어렵다면 연락하는 방식을 바꿔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편안하게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질투와 비교 심리가 작용한다. 어릴 때는 단순히 함께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친구와의 비교가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특히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나가거나 더 좋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 질투심이 생기면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한 친구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다른 친구는
여전히 불안정한 직장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게 되면서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또는 한 친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른 친구는 연애나 결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상대방의 이야기가 듣기 불편해질 수도 있죠.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친구를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기고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존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죠. 상대방의 성공을 축하해주고 서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질투나 비교에서 오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덟째, 과거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 오랜 친구일수록 과거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갈등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다면 만나기가 점점 불편해질 수 있죠. 예를 들어 한 친구가 예전에 실수를 해서 상처를 줬지만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을 때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아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한때 돈 문제로 다툰 적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기억이 남아있어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면 다시 가까워지기 어려울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감정을 털어놓고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억지로 덮어두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아있다면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홉째, 친구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랜 친구일수록 상대가 예전과 다르게 변했을 때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비슷한 취향과 성향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예를 들어 한 친구는 예전에는 소탈하고 겸손했지만 성공한 후 태도가 변하면서 거만해졌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한 친구는 한때 매우 활발하고 사교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으로 변할 수도 있죠.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려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고 변화하기 마련이고 친구도 예전 그대로일 수는 없죠. 상대방이 변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변화의 이유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째, 자연스러운 거리감이 생긴다. 결국 어떤 관계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불편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죠. 예전에는 매일 만나던 친구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만남이 줄어들고 연락도 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관계가 나빠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생에서 각자 다른 길을 가면서 물리적인 거리가 생길 수도 있고 관심사가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덜 가까워질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친구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현재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관계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 거리와 상관없이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이가 들면서 오랜 친구가 점점 불편해지는 이유 10가지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사실 친구 관계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이고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관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서로가 계속 같은 속도로 걸어가야 하는 건 아니고 때로는 걸음을 맞추기 위해 서로 조금씩 노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겠죠. 불편함이 생겼다고 해서 관계를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거리를 인정하면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이 친구 관계를 돌아보고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